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덧 수요일입니다. 눈 깜짝하면 수요일이고 눈 깜짝하면 또 이제 주말입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선방했었죠. 미증시 하락분을 몸에 짊어지고 나서 부담스러웠는데 낙폭을 좁혀서 거의 만회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오르면서 코스피도 약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야간 선물도 0.56%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른 영향들을 반영합니다.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뉴욕 증시 올랐는데요. 다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6% 올라서 24,000선 회복했고 나스닥은 1% 올랐습니다. 6,900인데 반가운 얘기죠. 어제 우리 증시 하락분을 돌려놨고 간밤에 미 증시도 상승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전날 하락할 때 나스닥이 제 기억으로 2.8% 거의 3% 가까이 하락했는데 어제 반등은 1%입니다. 보면 이제 낙폭은 크고 반등의 되돌림은 약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회복이 됐다고 보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뉴욕 증시 반등은 반갑긴 하지만 간밤의 반등의 강도는 좀 약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전략들 또 소위 이런 걸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 필요는 없지 않는가, 팔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장 또 뉴욕 증시부터 분석해서 갈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문을 엽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신호들, 사인들, 방향들 오늘도 고민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 선방하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 좀 상당히 좀 갑갑한 정체 상태인데요. 네. 결국 셀트리온 얘기 막 하고, 바이오 얘기 막 하고, 어쨌든 코스닥 어떤 활성화대책 막 하고 이런 뭔가 시장의 모멘텀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후속타가 제대로 없었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예 박사님 뵌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첫 마디로 꺼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네. 떨어질 때는 2% 후반대 떨어졌는데 메꾸는 건 1% 메꿨으니까 이거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거는 연속성이다. 어차피 떨어진 다음날 V턴으로 그만큼 못 돌립니다. 웬만해선 못 돌려요. 그래서 전일의 하락분 절반 정도를 채우고 연속성을 채워서 방향을 틀어내는 게 먼저죠. 그렇죠. 어제 반등폭이 1% 정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제 아침 우리 방송 얘기할 때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런 부분 얘기하고 들어가지만 사실 겁은 나잖아요. 근데 어제 분명히 선방하는 결과를 보였고 전일 미증시가 돌렸고 하락폭의 절반 정도 돌려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저녁 때 연속성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기대감 올라올 거고 시장에서 요즘 쉽사리 얘기하는 것들이 낸탕온탕이네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둘 중 하나입니다. 변동성이 시장에서 커져 있는 거는 고점 아니면 저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우려들도 일부 있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 왜 빠진 건데? 라고 얘기해 보면 무역 분쟁 얘기, 금리 얘기. 사실 금리 얘기는 쏙 들어갔죠. 무역 분쟁 얘기가 이제 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들 알고 있는 바가 둘이 부딪히면은 둘 다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피해 가겠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몇 개가 터져서 좀 괴롭기는 하지만 이 분위기 오래 가겠나. 하도 잘 나가던 팽 업종이 쉴 수도 있지. 다소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라고 하면 죽이고 가는 것도 줄이고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우리 대한민국 증시 입장으로 봤을 때도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시장인데 우리 조정폭으로 따지면은 지금 중내 산의 얘기를 해도 이 조정폭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주가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코스피, 코스닥 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점 대비해서 우리 지금 쉬고 있는 거
10%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한 5% 넘어가는 수준의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중내산의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옛날에 우리 천피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동안 16년도 이후 시장서부터 긴, 상승장을 받고, 그 상승장에서 일부 템포 조절이 필요한 시장이 온 거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뭐 얼마만큼 후퇴했느냐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 뭐 아직까지는 버틸 만한 시장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더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충분히 쉬었고 시장이 부러질 만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고 그러면 해결하고 나서 다시 오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쪽으로 가이드를 잡고 있으면 뭐 지금은 잘 이겨내야 되는 구간이지 뭐 딱 무자 들듯이 잘라서 그러면 팔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달러 튀면은 저도 의견을 꺾을 이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뭐 그 얘기하고 더불어서 제일 많이 했었던 얘기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면 충돌할 것 같으면 의견 꺾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심상치 않으니까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제가 쳐다보고 있는 지표가 지금 이쪽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지금 달러가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충분히 낮은 자리에서 90p 지금 턱걸이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낮은 자리에서 아직 방향을 위로 틀어내지 않고 있다.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3% 이상, 롱텀 금리 이상으로 받아내기 일단 지금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고 한참 금리 얘기하고 있을 때쯤서부터 이미 금리는 금리는 상승이 멈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시장 빠지는 것만 받아라.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뒤이어서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이 으르렁거릴 줄은 걱정만 했지 현실화될 줄은 잘 몰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하향세가 뭐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서 적어도 금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라는 얘기 쏙 들어갔고요. 뭐 FOMC 속도 빠를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 쏙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트럼프 입 보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큰 줄기, 뭐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무역 분쟁,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무역 분쟁 얘기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쪽으로는 전이되는 속도도 느릴 거고 현실화되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선반영하니까 이게 또 반영됐을 때 적지 않은 사이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그 부분이 요즘 뭐 글로벌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겁나는 거죠. 급락 이후에 채우는 거 알고 있고 V턴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되밀림 있고 되밀림 이후에 다음 상승이 진짜입니다라는 부분으로 가이드를 잡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걸 보고 게다가 전전일 시장까지 하면은 딱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깨지면 소위 말해서 쫓겨가는데 기술적으로 접고 봐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 상당 부분 공감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거죠. 예전에 제가 한 줄 전략 끝날 때 말씀드릴 때 높아진 건 기술적 부담감이요. 떨어진 건 우리 자신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 부분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읽은 거예요. 기술적인 지표 선행성입니까? 후행성입니까? 후행성이에요. 선행성으로 예측하지 못하죠. 그리고 소위 뭐 주식 상담 같은 거 뭐 어디서 받는다고 할 때 그냥 기술적으로 읽으면서 여기서 샀어야죠. 여기서 팔았어야죠. 그런 차트를 보고 읽는 거죠. 그거는 제대로 된 주식 상담으로 보기 어렵죠. 재무제표를 읽고 업황을 읽고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지 기술적으로 읽어내는 거는 그냥 설명서 보고 글자를 읽어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그렇다고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만
맹신할 필요도 없는 건데 시장에서 무시하지 않는 지표가 기술적 지표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부담감이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분위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옆에 분위기를 맞추면 월드 인덱스 값으로 봤을 때 선행 PE 값 빠르게 해소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과거에 봤던 레벨보다 좀 비싼데 이거 뭐 좀 비싸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녹은 게 아니고 단기간에 녹아버렸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V턴 절대 안 나오죠. 한번 돌리는 그림이 있을 거고 떨고 그 다음에 다시 채우는 과정이 있을 거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부담감만 쳐다보지 말고 펀더멘탈로 도움받은 부분도 쳐다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면서 이 그림 안 보고 갈 수는 없죠. 소위 뭐 뺑 주식들의 주도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뭐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뺑 주도 끝났나 뭐 이런 머리 기사 달려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럼 기술주 쪽으로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쳐다보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 기술주 쪽으로 뭐 펀드에 돈 들어가는 강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어갈 때는 뭐 다른 거 쳐다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거 올라가겠구나 보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패시브 펀드 쪽으로 돈 밀고 들어가면서 액티브에서 돈 다 빠지고 패시브로 밀고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오르는 그림 봤을 때 그때 우리 방송에서 무슨 얘기예요? 딴 건 왜 봐? 삼성전자 밀고 가면 되는데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 기술주도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먼저고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그림이었죠. 근데 최근 보게 되면 강도는 훅 떨어졌어요. 강도가 훅 떨어졌다는 얘기는 유입되는 돈, 뭐 이끌어갈 수 있는 수급의 리드가 일부 둔화됐다는 얘기고 네. 그 둔화되는 분위기에 노이즈가 금리 얘기서부터 무역 분쟁 얘기까지 뭐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소 좀 리드가 떨어진 거다. 그래서 물출은 아니군요, 아직은.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뭐 쏟아져 나갑니다. 이런 그림까지는 아니고 맨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일단 둘이 정면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가정하에서 기술주 쪽에서 리드가 좀 놓친 부분이 조정으로 시장에 표출이 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증시 쪽을 쳐다보면 우리가 뭐 최장기 이평선 정도까지 조정폭을 받고 나니까 예. 시장에서 덜컥 겁이 나는 거지. 옆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ETF로 보여드리는 건데 S&P ETF고요. MSCI 월드 ETF고요. 뭐 우리 코리아 ETF고요. 뭐 요런 쪽까지 뭐 요 위에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미증시 쪽으로 그리고 월드 값으로 일부 조정이 좀 있어요. 근데 밑을 한번 보시게 되면 브라질이라든지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예. 이모징은 러시아라든지 예. 아시아 EX 재팬이면은 선진국 일본을 제외한 네. 아시아 쪽 이머징 ETF니까 이런 쪽들은 선진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직 달러가가 튀면서 돈을 걷어가는 이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그럼 짐 싸들고 다 나가죠 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아니다. 최근에 냉탕몽탕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피로감이 좀 나왔을 수는 있어도 저불 증시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미증시 반등이 왔고 전날에 이제 급락 나와서 이 미국 그 언론들 쭉 보니까 이제 곰 사진이 예, 곰이 어슬렁거리면서 나오는 곰의 그림자가 좀 비치는. 월가에 네. 보면은 대표적인 동상은 황소잖아요. 그렇죠. 네, 불마켓. 네. 를 좋아하는 시장이니까. 어쨌거나 이제 뭐 고점에 대한 그 우려들을 일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던 네.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들 하시지만 장 팀장님 예측 못한다, 어렵다. 결국 이제 예 어떻게 대응할까가 관건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뭐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 아니다. 네. 각오를 찾자는 건데. 오늘 기사 보시면 뭐 지난해 실적 굉장히 좋았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지난해 실적이니까 지나간 거고 이제 네. 올해가 중요한 건데 전반적으로 뭐 1분기, 2분기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IT 반도체 뭐 괜찮다는 네. 얘기인데 원화 강세 이건 어쩔 거냐. 예. 요즘 예. 네, 기사 보면은 이 환율 얘기가 예. 많이 나오죠. 그럴 만한 게 뭐 한 3년 4개월, 3년 6개월에 네. 저가를 갱신을 한 자리에 어제 또 갱신을 해버렸거든요. 어제 원달러 종가가 1,054.2원 네. 정도 저기 나오네요. 네. 1,054.2원이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괴롭죠. 뭐 많이 괴롭죠. 적어도 뭐 1,100원 레벨, 뭐 1,110원, 20원 요 레벨 쳐다보고 장사하시던 분들이 1,050 레벨을 쳐다보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죠. 근데 우리 같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요즘 엔화가가 강세 쪽으로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엔달러 시세 보면 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화가 나홀로 플레이로 강세를 가면은 엔화하고 네. 겹치는 품목들이 좀 있으니까 엔화 대비해서 불리한데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지만 예, 엔도 106엔까지. 예, 엔화가 요즘 약세 요인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면서 엔화의 강세가 꽤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엔 재정환율 움직이는 거 보면 알죠. 원엔 재정환율이 1,000원 뚫고 막 쭉쭉쭉 위로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나오네요. 그래서 원엔 재정환율도 지금 뭐 우리 원화 초강세 띄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 다 녹여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원달러 떨어져서 수출주 쪽으로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뭐 어마무시한 충격을 미치고 있다라고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거를 이 도표 한번 보시면 이 외국인 수급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수급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원화 강세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러 팔아서 원화로 바꿔서 이 바꾼 원화로 대한민국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하는 거니까 달러는 약세로 가는 걸 좋아하고 내가 내다 버린 돈이니까 약세로 가는 걸 좋아하고 내가 바꾼 돈 원화는 강세로 가는 걸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거를 유식한 말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캐리 인덱스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몇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 값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고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마냥 원화 강세로 갈 수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점 가게 되면 원화 강세 구간이지만 추가로 강세룸을 제한적으로 보는 경우 이때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 사죠. 내가 지금 원화의 고평가 최상단에서 대한민국 주식을 사면 주식이 좀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화 값이 약세로 반전되면서 수익을 녹여버리면은 내 손에는 쥐는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 원화 고평가의 약간 피크 레벨에서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썩 좋아하지 않죠. 반대로 원달러 무지막지하게 튀는데 막판 구간, 이 원화 약세의 피크 구간 가까이 가고 나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받아내버리죠. 그래서 원화 약세를 사서 주식이 일부 손실을 볼지라도 원화 강세 쪽으로 환차익을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화의 레벨 단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표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50원 레벨을 깼기 때문에 세 자리 볼 거냐? 세 자리 보기 버거울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화의 강세룸 자리가 뭐 사실 얼마 남지 않았네. 이런 쪽들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화의 강세 레벨이 깨진다 치고 약세 얼마나 나올까요? 원화의 약세로 갈 수 있는 룸을 세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우려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대북 이슈 분위기 보셔도 그럴 거고, CDS가 빠지는 거 보셔도 그럴 거고, 뭐 달러가 누워있는 거 보셔도 그럴 거고, 지금 원화만 나홀로 약세로 치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룸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약세로 크게 반전될 가능성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수급도 중립 이상으로 찍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환율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알아서 긴다고 한 4월 20일경 이 네. 환율 보고서 이제 나올 텐데 뭐 말 그대로 알아서 기는 거죠. 예. 과거에도 보면 이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 환율 보고서가 1년에 2번 나오는데 미재무 환율 보고서가 근데 그 언저리마다 다 원달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기다가 끝나고 나면은 좀 회복하는 그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환율 읽으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 대표 업종인 뭐 어제 실적들 쭉 나온 거 보셨겠습니다만 반도체 좋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라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이거 보여드리면 하나 확실한 건 작년보다 안 좋아요. 작년에 좋은 거보다 덜 좋아요. 작년에 워낙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러게, 덜 좋아요. 예,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수요 증가율, 뭐 양호.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네, 공급자 위주 산업이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공급 증가율이 세게 찍히면은 사실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이저 플레이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튀어버리면 조금 우려되는데 디램 이 그래서 쪽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제한적이죠. 네. 그래서 평균 가격 인상률이 작년에 워낙 이 셌기 때문에 반전되는 거 아니고 상승폭이 줄어요. 시장 규모도 워낙 급성장했기 때문에 뭐 계속 성장 35%의 성장이 작은 게 아닌데 작년에 비해서 성장 정도가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라고 보면 되고요. 낸드 쪽 얘기는 약간 다르죠. 근데 최근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낸드 쪽에서 공급 조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삼성에서 생각만큼 낸드를 안 뽑아낼 거다. 낸드 가격이 최근 스팟가 중심으로 좀 떨어지니까 지금 예상되는 평균 가격도 로스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낸드의 공급량을 조절하지 않겠느냐. 뭐 수요단 이쪽은 오히려 괜찮다. 공급 쪽이 늘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예상하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뭐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쟁력 우위, 뭐 가격상으로 좋은 정도가 덜해지는 거지 꺾인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불리하게 읽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 안 좋을 때나 삼성전자 꺾여 있는 거지 시장 좀 힘 들어오면 탄성 붙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뭐 늘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해석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전략 쪽을 조금 펼칠 수 있는 때인가요? 아니면 좀 더 확인을 할까요? 그냥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만한 업종들, 만만한 종목들을 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주가가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일단 낙폭과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에서 분명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큰 업종을 만지고 싶지 않은 거고요. 밸류 테이블로 봤을 때 고밸류의 선호 정도가 일단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한번 이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밸류보다는 저밸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부진하긴 하지만 2월에 비해서 매도 강도는 많이 줄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 살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모호한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장인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무너진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강세 마인드 남겨놓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혁의 마켓 시그널 주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 또 지금 현 주소 점검해 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